경기 침체가 온다, 오지 않는다. 말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럴듯한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베팅하는 사람이겠죠. 돈만큼 확실하게 진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 침체에 무려 4조 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베팅한 남자가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브렌트 슈트라는 CIO인데요. 이분이 지난 6월 24일에 블랙록이 만든 20년 국채 TLT에 무려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7천억 원을 한 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유입 자금 보시면 이날만 유의미하게 그래프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약 3천억 달러를 굴린다고 합니다. 쇼트 CIO는 노동시장 냉각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거란 전망을 하고 있고 최고 1년여간 이런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도한 저축, 유동성, 소비자가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과거의 저금리 환경, 이런 못던 과잉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보통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통 크게 장기채에 베팅한 그의 결정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파, 이런 것들이 얼마 전 우리 다 같이 지켜봤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크게 한번 뒤흔들었죠. 그에 따라서 우에다 가주 일본은행 총재의 오랜 금리 관련 역사, 얽혀있는 역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200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일본은행이 이 금리를 제로금리 이상으로 인상을 막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젊은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그의 목소리는 소수였고 결국 7대2로 이 젊은 의원은 졌고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카드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 젊은 의원이 바로 우에다 가조 총재였습니다. 하지만 24년 뒤에 그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포지션이 바뀌었고 결국 그의 발언은 며칠 지나서 부총재인 우에다 시니치에 의해서 부정당했죠. 이 부총재는 당시 얼마 전에 우리가 전해드렸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고 물론 이 부총재는 이건 다 총재님과 조율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만 여튼 우에다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양이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일단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리 인상을 한번 접은 뒤에 또 하나 엄청난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지진입니다. 지금 100년 만에, 15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다는 이 난카이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8일에 일본 구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나온 진도 7.1, 이 강진의 후속으로 또 진도 8, 진도 9에 달할 수 있는 대지진이 올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일본을 뒤흔들고 있고 실제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사상 처음으로 발효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터진다면 굉장히 대형 지진으로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 이 유라시아 판과 필리피판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오기 때문에 이 판과 판이 만나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응축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안에 2019년에 아마 보고서 냈을 겁니다.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대지진이 약 80%의 확률로 일어난다 이렇게 예측한 바 있는데요. 이번 7.1 대지진이 나오면서 이 확률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이 7.1의 이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기에 굉장히 이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이 난카이 대지진이 만약에 온다면 최악의 경우에 사망자가 30만여 명, 피해액이 약 2천조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끔찍한 숫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본은 진정하고 있고 기시다 일본 총재가 예정된 몽골과 중앙아시아 순방을 전부 취소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안에 이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0.5%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확률값 자체로는 작은 것이지만 벌어졌을 때의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관건이 일주일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지금 일본은 또 총력을 다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경기를 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금리 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더욱 될 것이고, 그렇다면 또 한 번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목표는 사그라들고 오히려 이런 사태에 더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패드와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급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사그라들면서 다시 9월 금리 인하 바라보는 시장의 베팅이 50bp 인하가 49.5, 25bp 인하가 50.5로 딱 반반인 상황까지 시장의 베팅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다음 주 예정된 CPI 발표까지 이런 기조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블룸버그 서베이를 보면은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조사된 그런 결과인데요. 경제학자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69%, 경기 침체, 리세션 가능성이 22%, 연준이 공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때 소프트 랜딩한다. 이런 결과가 10%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은 관심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